자, 6번 풀겠습니다. 다음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입자에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또 이루어져 있죠. 얘는 양성자 플러스 그림으로 그리면 양성자가 이렇게 몇 개 있고 중성자가 이렇게 몇 개 있죠.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 전하비는 플러스 1이고 질량비는 1836이다. 이게 전자에 대한 질량비예요. 전자에 비해서 1836배나 무겁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죠. 전자에 비해서 1839배만큼 무겁죠. 질량비는 이렇게 질량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전하량 자체는 똑같죠. 양성자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다. 부호만 다르고 전하량 자체는 똑같은 거죠. 원자 핵의 전하량이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인 어떤 중성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이 이온이 갖는 전자는 몇 개인가?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원자 핵 얘만 원자 핵의 전하량 자체가 핵 전하량이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성 쿨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양성자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양성자 하나당 이거는 그냥 양성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으로 나눠버리면은 양성자 개수가 나오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면은 비례식으로 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한 개 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양성자 X개 대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성 쿨롱이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어도 되시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핵 전하량을 한 개의 전하량으로 나누겠습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으로 나누면 몇 개인지가 나누죠. 쿨롱 없어지고 몇 개인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19성이겠죠. 그러면은 10의 19성 올려버리면은 10의 19성이 되고 10만 남죠. 10개. 1.6분의 1.92. 1.5가 나오죠. 1.92를 1.6으로 나누면 1. 1.2죠. 그래서 1.2 곱하기 12개. 1.2 곱하기 10개니까 12개가 되죠. 그래서 양성자가 12개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양성자가 12개인데 얘가 중성인 원자라 그랬어요. 그럼 전자도 12개가 있었겠죠. 12 있는데 중성인 원자가 전자 2개를 잃고 나면은 그럼 얘가 전자가 10개가 되겠죠. 이 이온이 갖는 전자는 10개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7번. 7번을 보시면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알아낸 사실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보시면 이제 알파 입자니까 헬륨이에요. 헬륨 원자 핵이에요. 헬륨 원자 핵을 이런 애를 이 원자 핵을 쏴가지고 이런 판에다가 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얇은 금속 막을 사이에 두고 얘를 발사를 한 건데 웬만하면 다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 박히는데 몇몇들은 이렇게 휘거나 튕겨 나간다 그러죠. 이 판을 뒤에까지 한 것은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이 했을 텐데 뒤로 튕겨져 나오는 애들까지 포착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이쪽으로 된다. 그래서 이게 금속 판인데 아주 얇은 금속 막인데 대부분 비어 있는 거죠. 이 중심에 핵이 있지만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에 다 통과를 해서 여기 박힌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애들한테 아주 미비한 확률로 부딪혔을 때 튕겨 나가는 애들도 있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실험을 한 건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다.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다 튕기겠죠. 그럼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를 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죠. 원자 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튕겼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았을 때 튕겨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그리고 질량을 차지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얘가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2번도 맞고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그렇죠. 얘도 지금 양전하죠. 플러스인데 얘가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다.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다. 이것은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보다 무거운 것은 러더포드 이전에 이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가 알아낸 실험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실험은 아니죠. 이것은 그 전에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겁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밝혀진 거고 여기서는 대부분 비어 있고 원자 핵에 질량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그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오른쪽에 나온 그림이 그 G, A, B, C 이게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안정한 음이온 A2-가 가지는 전자수는 원자 번호 12인 마그네슘의 전자수와 같다. 원자 A의 번호는. 자, A2-가 가지는 전자수가 뭐랑 같다 그랬냐면은 원자 번호가 12인 마그네슘 2의 전자수와 같다. 마그네슘 2 플러스의 전자수와 같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원자 번호가 12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양성자가 12개니까 그런데 지금 2 플러스인 상태의 전자수는 10개를 의미하는 거죠. 전자 10개가 A2-의 전자수와 같다. 그러면 A는 8개였겠죠? 왜 A2-가 10개랑 같아지려면 A가 8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8개,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아세틸렌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에테인이에요. 에탄이라고 하는 에세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것은 에틸렌입니다.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된 게 아세틸렌. 그리고 이것은 IUPAC명으로, 이건 관용명이에요. 이건 IUPAC명이고, 관용명은 없고, 얘는 에틸렌 관용명, 아세틸렌 관용명인데, 얘는 관용명이 아닌 IUPAC. 공식 명칭으로 따지자면, 에신이 되고, 얘는 에사인이 되죠. 삼중결합, 이중결합, 일중결합. 에세인, 에신, 에사인.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얘 아세틸렌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보시면, 완전 연소된 반응에서 얘를 연소시키자 이거죠. H2C2를 연소시키면은, 연소시킨다는 게 산소랑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는 게 연소죠. 그랬을 때 개수를 맞춰보면은 C가 2개, 여기 2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O가 4개, 하나, 5개니까 2분의 5가 필요하죠. 다 맞춰진 거예요. 개수를 이제 정수로 맞춰야 되니까 2를 곱하면 2H2, C2 더하기 5, O2, 2H2O 더하기 4, CO2가 되죠. 질량 분석 스펙트럼. 자, 18, 4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H2O가 18이고 CO2가 분자량이 44죠. 그러면은 얘가 2대 4로, 즉 1대 2로 얻어지기 때문에 3번과 같이 그 스펙트럼 막대가 높을수록 개수가 많은 거니까 2배 높죠. 그래서 3번처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원자의 내부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양성자 수가 달라지면 항상 다른 원소가 된다? 맞죠? 1번이 맞는 거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그 원자 번호가 곧 원소의 종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달라지면 무조건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양성자 수가 같으면 다른 게 아무리 달라도 같은 원소가 되는 거고요.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 항상 다른 원소가 된다. 아니죠.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인데 질량만 다른 게 동위 원소죠. 중성자 수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원소일 수가 있는 거죠. 3번 전자 수가 달라지면 항상 다른 원소가 된다. 전자 수는 아무리 달라져도 같은 원소예요. 이온이 이제 몇가 이온이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지 같은 원소가 되는 거죠. 4번 양성자가 2개 이상 있으면서 중성자가 없는 원자도 가능하다. 양성자가 2개 이상 있으면서 중성자가 없는 원자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양성자가 하나 있을 때는 중성자가 없어도 되죠. 그게 수소죠.
그런데 양성자가 2개 있을 때는 중성자가 최소 하나는 필요한 거예요. 2개 이상부터는 중성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3개라면은 중성자가 없으면 반발력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라도 무조건 있어야지 이게 얘네들이 핵에 묶여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성자가 2개 이상 있으면서 중성자가 없는 경우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4번도 틀리고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중성자 없이 양성자만 있을 수 있는 원자는 수소밖에 없는 거예요. 수소. 핵이 하나일 때만. 핵이 2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중성자가 이렇게 끈으로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이 4가지 화학종은 모두 같은 수의 모mol을 가지고 있다. 밑줄에 들어갈 단어는 자, 플루오르 마이너스, 네온, 소디움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이게 나트륨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소디움이라고 하죠. 소디움. 근데 얘네들이 뭘 다 같이 갖고 있느냐? 일단 다른 원소들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달라요. 1번은 무조건 틀렸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르겠죠. 동위 원소들이 있으면 이제 같을 수도 있지만 같기는 힘든 거죠, 사실은. 근데 확실히 같은 게 있어요. 자, 산화수, 4번 산화수 보면은 산화수는 다 다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산화수가 0, 산화수가 플러스 1, 산화수가 플러스 2. 전자가 같죠? 수, 해, 리베, 등탄, 질산, 풀. 전자가 8개로 다 같아요. 전자가 8개. 얘도 원래 7개 있던 애인데 하나 더 받았으니까 8개. 얘는 9개 있던 애인데 하나 뺐으니까 8개. 얘는 10개 있었는데 2개 뺐으니까 8개. 그래서 이런 애들을 등전자 계열이라고 합니다. 등전자 계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등전자 계열을 이렇게 써놓고 서로 비교하는 것들.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한다든지 전자 수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물어본 거죠. 전자수가 같냐 다르냐. 중성자수, 이번에 다시 보시면 중성자수는 같게 만들 수는 있죠. 같게 만들 수는 있는데 얘는 원래 양성자수가 7개고 8개고 9개고 10개 있는 애인데 중성자수는 다 만약에 7개로 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달라도 문제는 성립이 되는 거니까. 항상 같은 걸 찾으려면 전자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무원 시험 문제가 약간 허술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도 나옵니다. 그래도 완전히 맞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성립은 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 탄소의 3가지 동위원소 C 질량수가 12개, 13개, 14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성자수는 같고 전자수는 다르다. 자,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죠. 동위원소는 어떤 것을 동위원소라고 하냐? 양성자수는 같고 중성자수는 다르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죠.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3번. 스트론튬염을 연소시키면 빨강색의 불빛을 내게 된다. 이 빛의 진동수보다 낮은 진동수를 갖는 것은? 자, 빨간 불빛보다
진동수가 높으면 이제 진동수가 높다는 말은 그보다 강한 빛을 말하는 거죠.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높아지죠.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하는 거죠. 에너지는 HF. 요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게 에너지예요.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빨강색의 불빛보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가시광선 중에서는 제일 에너지가 낮은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의 에너지가 가장 높고 빨간색의 에너지가 가장 낮죠. 가시광선 중에서는.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자외선이 되고, 빨간색보다 더 에너지가 낮아지면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보다 낮은 진동수, 즉 에너지가 더 적은 게,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더 적은 게 적외선이죠. 적외선. 더 적은 것도 있지만 적외선보다 더 라디오파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기에서 제일 적은 거는 적외선이죠. X선이나 자외선이나 노란빛은 빨간색보다는 에너지가 큰 거예요. 진동수가 큰 거죠. 자, 14번. 원자에 대한 다음 표의 빈칸, 가, 다를 모두 채우면 그 합은 얼마인가? 자, 양성자, 첫 번째 거 보면 양성자가 양중, 전. 전자, 전하죠. 전자, 전하. 첫 번째 걸 보시면 양성자 수가 20개고, 중성자 수가 20개고, 전하가 플러스 2예요. 두 번째는 23, 28, 20, 블랭크, 26, 블랭크. 근데 얘가 철 2 플러스예요. 얘는 철 2 플러스고 26에 56. 26에 56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몰라도 채울 수 있는 거죠. 14번에.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했는데, 자, 양성자를 알고 전하를 알면 전자를 알 수 있죠. 양성자보다 전자가 2개가 부족한 상태가 돼야지 전하가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양성자랑 전자를 알면 전하 또 알 수 있죠. 양성자가 전자보다 3개가 더 많기 때문에 전하가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알 수 있어요. 양성자 전체 질량수에서 양성자를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오죠. 30이 나오죠. 그래서 요 3개를 다 더하면은 51이 되죠. 4번이 되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러더퍼드는 그림 가와 같은 톰슨의 원자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나와 같이 실험을 하였다. 러더퍼드는 사실 이 톰슨의 원자 모형, 톰슨은 이제 원자가 있고 거기에 푸딩 형태로 전자가 박혀 있다. 양성자도 박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르게 분포가 돼서 얘가 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쏴가지고 대부분 이쪽으로 통과하지만 극히 일부가 튕겨져 나가거나 휘는 거죠.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금박의 알파선을 찧었을 때 예상한 결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톰슨의 결과가 옳았다면은, 자, 톰슨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양성자와 양전하를 띠는 어떤 물질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랬어요. 양성자, 그러니까 양전하를 띠는 물질과 음전하를 띠는 물질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질량을 가진 물질이 모여 있질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핵이라는 게 가운데 있고 양성자가 뭉쳐있기, 중성자랑 양성자가 뭉쳐있기 때문에 질량의 대부분이 핵에 존재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퍼져있다, 톰슨처럼 퍼져있다 그러면은 했을 때 얘네들도 어떤 묵직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뚫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헬륨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휘긴 휘겠죠. 그래서 대부분 가는데 조금씩만 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같이 될 거예요. 이렇게 3, 4, 5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이렇게 튕겨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중앙 집중이 아니라면은 힘이 없는 거죠. 어떤 질량이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튕겨 나갈 만큼의 질량을 갖는 애들이 없는 거죠. 그럼 1번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한쪽으로 모일 이유는 없는 거죠. 어느 쪽이든 튕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처럼 돼야 되죠. 16번. (16번을) 보시면 그림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표시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G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기억 A가 같다고 C가 다른 원소는 동소체이다. A가 같고 C가 다른 원소는 동소체이다. A, C G가 있고 A, B, C가 있죠. 얘는 질량수를 나타내고 얘는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나타내고 얘는 전하, 전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즉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A가 같고 C가 다른 원소는 동소체이다. 자, 동소체이다. A가 같고 C가 다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C가 같고 A가 다르면 양성자 수가 같고 전체 질량수, 즉 양성자 수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은 동위 원소 관계죠. 그래서 문제가 애매한 게 틀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도 틀렸고 동소체가 아니라 동위 원소라고 해야 되는데 동위 원소라고 해도 기억이 틀린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냈어야죠. 예를 들어서 C가 같고 A가 다른 원소는 동소체이다. 이러면 동소체란 말 때문에 틀린 거고 혹은 A가 같고 C가 다른 원소는 동위 원소이다. 그러면은 A랑 C랑 반대로 됐으니까 틀린 건데 이렇게 두 가지 틀린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문제를 낼 때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면은 이상한 문제를 낸 거죠. 어쨌든 기억은 틀렸고 B와 C로부터 전자수를 알 수 있다. B와 C로부터 전자수를 알 수 있는 거죠. C가 만약에 10이고 B가 만약에 10이다. 10위까지 안 나와요. B가 만약에 플러스 2다. 그러면은 전자수가 8개라는 거죠. 양성자가 10개고 전자수가 8개면은 양성자가 2개 많아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면은 전자수가 13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3개가 많아야 마이너스 3가가 되니까 그래서 C랑 B만 알면은 전자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A가 C보다 작은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A가 C보다 작은 원소는 없는 거죠. 왜냐? A는 C 더하기 중성자 수예요.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같아야죠. 그러니까 A는 C보다는 같거나 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죠. 자, 17번을 보시면 A, 2를 모두 더한 값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런 게 좀 약간 난감한 문제일 수가 있죠. 좀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이상기체 1몰의 RT분의 PV 값은 A다. 자, 이상기체 1몰의 RT분의 PV 값이 A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기체 1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보면 PV는 nRT죠. (1몰) n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n은 RT분의 PV인데 RT분의 PV 값이 또 A라고 했어요. 이게 1몰인데 그럼 A가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A는 1이다. A는 1. 두 번째, 전자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는 비그람이다. 자, 전자 하나의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전자의 질량이 얼마예요? 전자의 질량.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이에요. 8승 그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이거 전자의 질량을 외우고 다니는 건 좀 이상한 건데 전자의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보다도 훨씬 작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전자의 질량이라는 것은 그 함수로 따졌을 때 진짜 터무니없이 작다. 아보가드로 수보다도 절대값이 훨씬 작다. 그래서 곱하면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B는 거의 0이다. 공기에서 모든 기체의 몰 분율의 합은 C이다. 몰 분율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 몰 분율이라는 게 개수비거든요. 몰수비가 개수비니까 기체에 만약에 A, B, C가 있다. 그런데 얘가 80%다. 얘가 70%다. 아니, 얘가 뭐 15%다. 5%다. 이게 질량비가 되는 거고 개수비로 따졌을 때가 만약에 뭐 5대 4대 1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몰 분율은 얘는 10분의 5, 얘는 10분의 4. 전체 분의 몇 개인지, 전체 몰수분의 몇 몰인지. 그래서 다 더하면 10분의 10이 돼서 모든 몰 분율의 합을 더하면 결국엔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전하의 합은 D이다. 0이죠.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MgO다. 이게 전하량이 같아지도록 얘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Mg2 플러스 O 마이너스 혹은 뭐 NaF다. Na 플러스 F 마이너스.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하량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D는 0. 수소 원자에서 바닥 상태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 이온화 에너지는 2이다. 이온화 에너지분의 바닥 상태 전자의 에너지는 2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수소의 원자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41kJ 요 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는 마이너스 141kJ per 몰이 되고 두 번째 껍질에서는 4분의 141kJ per 몰이 되고 그런데 바닥 상태 얘는 첫 번째니까 마이너스 141kJ per 몰이에요.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바닥 상태 에너지는 마이너스 141이고 이온화 에너지는 플러스 141가 되죠. 왜? 수소가 이렇게 있을 땐 얘는 이 무한대로부터 따졌을 때 이만큼의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갖고 있는 거고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반대로 다시 무한대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41mm로 안정한 애인데 얘를 꺼내기 위해서는 플러스 141mm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기 때문에 2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지금 몇 분 걸렸죠? 자, 잠시 쉬었다가 거기 2번 동위원소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